독극물이 섞인 막걸리를 마시게 해 가족과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오랜 시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이들 부녀에 대한 재심 판결이 16년 만에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의 강압 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수감복을 입고 양팔이 묶인 남성이 고개를 떨군 채 조사를 받습니다. 2009년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독극물이 섞인 막걸리 한 병을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피의자인 백점선 씨입니다. 당시 숨진 사람 가운데는 백 씨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백 씨는 수사기관의 회유와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딸이 여기 들어와서 아빠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짊어지려고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해 한글을 읽는 것조차 힘들었던 백 씨에게 검찰이 허위로 조서를 작성하고 자백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딸에 대해선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증언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백 씨는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말도 못합니다. 수사관이 제일로 나쁜 사람입니다. 이들이 살던 마을의 작은 묘목은 16년 세월 속에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독극물 막걸리 사건 발생 16년 만에 백 씨 부녀가 누명을 벗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심에서 무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2009년 7월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동네 마을 주민들이 막걸리를 같이 나눠 마셨는데 그중에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막걸리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문제는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경찰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사망자 중에 한 명의 남편과 딸 이 두 명을 이제 피의자로 적시를 하게 된 것이죠. 검찰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부적절한 관계였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어머니를 그러니까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청산가리가 들어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에 1심에서는요.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있어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대법원까지 다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2022년에 재심 청구가 있었는데 이유는 강압 수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재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검찰의 강압 수사, 검찰이 수사를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당시에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그 피고인인 백점선 씨 옆에 교도관과 그다음에 원래 있어야 할 변호인이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피고인 혼자 와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저 화면입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금 백점선 씨가 일반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뭐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이 없다는 상황, 그리고 당시에 어떤 진술 거부권인지 그다음 조서 및 열람 어떤 변경 청구권 등 어떤 피의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아마 이번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심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당시에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재심 사건은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보통 재심이 이루어져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십수년이 걸려요. 근데 공소시효는 직권남용은 보통 7년이면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사실은 일을 안 한 거죠. 이게 재심 사건이 저희가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이 재심 관련해서 재심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식의 입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본인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입법권을 엄청 많이 쓰면서 지금 국민들 이게 전형적인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본인들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수사관들 불러서 청문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진행되는 기산점을 달리 잡든 정지기간을 넣든 얼른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들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고요. 백 씨 부녀가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건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법상으로 형사보상은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으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예. 국민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또 검찰에서 실상 상고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처음에 경찰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는데 검찰에서 어떠한 강압 수사를 통해서 피고인을 지정했고 이것이 기소로 이루어진 과정에 있어서 이때 그 검찰 그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그리고 징계조차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입장에선 이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상고를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